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남학생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고등학생이 결국에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 유군의 생전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파란색 티셔츠 그리고 반바지를 입은 학생이 인도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자, 이 29일에 실종이 됐던 유군의 모습인데요. 예. 자, 이날 집을 나선 이후로 실종이 됐고 가족들이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다에서 예.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CCTV나 이런 곳에서 몇 번 목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유군의 모습을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등학생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집을 나간 거예요? 유군은요, 넉 달 전에 경북 칠곡에서 가족을 따라서 제주로 이주해 왔었는데요. 아. 네, 실종 당일 29일 날 아마 가족이 일하는 그 농장이 있나 봐요. 거기 예. 식당에서 오후까지 있다가 오후 5시경쯤에 할머니가 이제 바뀐 신발을 좀 찾아오라고 아마 유군에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1일 날 이제 유 씨의 유군의 가족은 아이가 핸드폰을 두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예. 연락이 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예. 네, 수색을 했지만 행방을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31일 날 경찰이 공개 수사를 또 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8월 1일 날 해수욕장에서 유군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예. 신발을 갈아 신고 오라는 할머니 말 때문에 가볍게 이제 나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이 유군이 핸드폰을 들고 다녔었는데 임방글 변호사는 네. 이날만 핸드폰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유군이 이제 자폐증 앓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뭐 예. 장애 등급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폐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군이 보통 이제 나간 다음에 본인이 전화로 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을 좀 찾으러 와달라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이날은 지갑도 안 가져가고 핸드폰도 안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갔으면 위치 추적이라도 했을 텐데 예. 이런 것도 하지 못했죠. 경찰에서도 참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CCTV에 몇 가지 행적들이 좀 나왔는데요. 7월 29일 오후 5시에 이제 할머님 심부름으로 집을 나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 당일 오후 7시 19분경에 이 성읍리 표선 농협 앞을 지나는 CCTV가 발견이 됐고요. 예. 또 그로부터 또 한 1시간 한 40분쯤 후에 30분쯤 후에 한 8시 55분경에 오후 8시 55분경에 또 이 제주 표선면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목격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 CCTV에 유군이 포착된 것이 29일 오후 8시 55분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배 변호사님, 이 유군이 발견된 곳이 집에서 직선거리로 14km니까 꽤 먼 거리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이 유군이 집 근처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예. 신발을 찾으러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서면서부터 그로부터 10km 떨어진 CCTV에 유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이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군이 한 길만 따라서 시신이 발견된 지점까지 14km를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걷는 동안 들른 장소도 없고 접촉한 사람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유군의 사망 원인이 지금 현재까지 경찰이 좀 감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발견 당시에요. 상황실 관계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영 경계구역 100m 지점에서 수영 카약을 타던 여행객이 그 최초 발견을 해가지고 그 해경에 신고를 했어요. 15시 40분경이어가지고 간조 시간대였어요. 일단 현재로서 중요한 거는 유군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냐는 건데 일단 발견 당시를 보면은 유군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실제로요, 조류가 세면은 옷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 유실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속옷까지 입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또 시체도 약간 부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부검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한 사인이 뭔지 아마 확인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많이 보다 보면 옷이 실제로 유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에 이제 빠졌을 네, 경우에는. 네. 근데 박 변호사님, 글쎄요.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리는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그 가능성은 낮죠. 우리 실종 아동법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
실종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었죠. 그리고 혹여나 유괴나 납치 의심이 있다면 다른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 경보만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추적을 못한 상태였죠. 실종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범죄 정황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단서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 결국 CCTV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만을 통해서 실종의 경위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고 유가족이 동의만 한다면 부검을 실시할 겁니다. 부검 실시 과정에서 혹여나 외상, 특히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었는지 밥을 먹은 마지막 시점과 음식물 소화 정도를 판단하게 되면 유괴 시점 그리고 범죄의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도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예, 지난달 29일 마지막으로 포착된 게 29일이고 그 시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사실 유군의 가족들이 정말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좀 막연자실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집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유군이 4개월 전에 이제 제주도로 왔는데요. 이제 경북 칠곡에서 원래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둘과 살았는데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이 아버지와 유군만 제주도로 온 거예요. 어머니와 남동생들은 칠곡에 남아 있고요. 그러니 이제 이 유군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제 엄마가 유군을 보러 제주도로 올 예정이었는데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양도 그렇고 지금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뭐 상당히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지속적인 애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유군 같은 경우는 자폐 증상도 좀 보이고 자폐 증상이라는 게 이제 발달에 대한 문제가 살짝 좀 있는 거거든요. 발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돌보지 못한 부모의 책임감, 죄책감, 그런데 결국 이제 사망까지 이루게 됐기 때문에 부모는 이제 애도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뭐 지속적인 슬픔 이외에 부모의 트라우마까지도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